당신,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뒷줄 한숨이 들리면 주문을 포기하고 그냥 나오지 않는가. 누군가의 초조한 기다림이 등 뒤에 감지되는 순간 무인 기계 앞에서는 발걸음이 느려지고 손끝은 화면 위에서 마치 투명한 벽에 닿은 듯 한 번 더 멈춘다. 그 찰나의 망설임은 마치 시간의 균열이 생긴 듯 주변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을 낯설게 만든다. 병원 접수기의 차가운 빛이 유난히 선명한 날이 있다. 그 빛 아래 화면에는 선택지들이 여러 줄로 위태롭게 겹쳐 보이고 손가락은 어디를 먼저 눌러야 하는지 그만 방향을 잃는다. 그때 뒤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와 작게 섞인 숨소리가 들리면 머릿속은 더 빨리 복잡해지며 텅 빈 공간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마구 뒤엉킨다. 모든 감각이 그 작은 소리 하나에 집중하며 존재하지 않는 타인의 시선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결국 한 발 물러나 통로 쪽으로 비켜서고 굳이 찾지도 않았던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는 놀랍도록 차분한데도 마음속에는 가벼운 흙먼지 같은 것이 올라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봄날 개울이 얕은 돌을 만나 잠깐 소용돌이 치듯 익숙하지 않은 절차는 사람을 잠시 제자리에서 돌게 한다. 그 멈춤은 결국 무능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무정한 기계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인간 본연의 마음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단계가 몰려오는 순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뿐이다. 그저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애쓰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여기 새 지식을 현실의 절차로 바꾸어 마음을 가라앉히게 한 실학자 정약용이 있다. 그의 이야기는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등대처럼 빛을 비춘다. 지식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실용이라는 나침반 하나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이 위대한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조급함 없는 배움의 미덕을 일깨운다. 그는 정조 시기 화성 축성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난관 속에서 여러 기술서의 방대한 지식이 곧바로 손에 잡히지 않는 막막함을 여러 번 마주했다. 방대한 정보와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 앞에서 그는 좌절하기보다 그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찾으려고 심했다. 지식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으려 스스로 고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수레를 움직이는 도르래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기구가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어느 각도에서 어느 순서로 힘을 써야 가장 효율적인지는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았다. 그는 섣부른 추측이나 어설픈 지시 대신 현장의 목재와 쇠붙이를 만지고 흙과 돌의 무게를 가늠하며 답을 찾아 나갔다. 눈에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지식의 모호함 속에서 그는 오직 실천을 통해 길을 발견하려 했다. 그는 화성 축성 관련 기록과 당대 중국에서 전해진 기기도서를 꼼꼼히 참고하며 낯선 도면 속의 선들을 자신의 손이 기억할 수 있는 실무의 언어로 하나씩 번역해 나갔다. 복잡한 그림과 난해한 글귀들 속에서 그는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제 작업에 적용하며 지식의 생생한 가치를 증명했다. 그의 학문은 탁상공론이 아닌 삶의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지식이었다. 현장에서 직접 계산을 하고 순서를 세우며 도구를 다듬는 과정에서 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통달하려 하기보다 오늘 당장 풀어야 할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했다. 마치 한 땀 한 땀 옷을 짓듯 그는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작은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맞춰나갔다. 그의 학문적 태도는 조급함 없이 끈기 있게 진실에 다가서는 잔인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그가 죽을 힘을 다해 붙잡은 것은 거창한 국가의 명분이나 거대한 이념이 아니라 당장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막연한 문제를 잘게 쪼개 순서를 세우고 다른 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로 남겼다. 그의 지혜는 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민중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심지어 길고 고통스러웠던 유배 중에도 그는 수많은 사례와 백성들의 고충을 모아 실무서로 정리하며 배움의 속도를 자신의 삶의 호흡에 맞추는 법을 잊지 않았다. 한 칸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의 묵묵한 태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의 학문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삶의 지혜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천재처럼 창조할 필요는 없다. 한 번에 한 단계만 차분히 따라하면 된다. 이것이 그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스스로를 지키고 또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남긴 가장 따뜻하고 실용적인 가르침이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세상 앞에서 그는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얻는 작은 성취의 가치를 역설한다. 넓은 뜻보다 먼저 쓰일 방법을 세우는 실사고시의 태도야말로 그가 시련 속에서 품격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낸 유일한 예법이었다. 그의 실사고시는 단순한 학문적 방법론을 넘어 삶을 대하는 하나의 우아한 태도이자 겸손한 철학이었다.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지켜낸 고결한 지식인의 초상화였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키오스크 역시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작게 나누고 한 단계 실행 뒤에 그 결과가 맞는지 즉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당황하지 않고 체면을 지키며 배울 수 있다. 마치 정약용이 거중기를 조립하듯 우리는 한 조각씩 디지털 세상의 퍼즐을 맞춰나가면 된다. 그의 지혜는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일상의 작은 불편함까지도 어루만지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된다. 거창한 목표나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 한 칸만 넘기는 태도가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정약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완벽한 지식을 요구하기보다 작은 시도와 그 시도에서 얻는 안녕을 선물하는 듯하다. 그의 가르침은 조급한 현대인들에게 차분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그는 지식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지식인이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살아있는 삶의 도구로 바꾸어 내면의 평화를 얻은 지혜로운 이야기꾼이었다.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이자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었다. 그의 모습은 진정한 학문이 무엇이며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오직 한 단계만, 지금 당장 손끝에 닿는 바로 그 작은 조각 하나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 그것만이 거대한 지식의 폭포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를 당혹감과 수치심의 수렁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구명줄이 된다. 천리길을 한 번에 내다보려 하면 눈이 멀고 다리가 풀리지만 발밑에 흙바닥 한 뼘만 응시하며 내딛는 걸음은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다. 당장 내 삶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구한다는 실사고시의 정신. 그것은 그저 낡은 역사책 속에 박제된 철학이 아니라 쉴 새 없이 변하며 사람을 옥죄어오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이겨내는 가장 단순하고도 우아한 삶의 규칙이다. 아무리 거창한 기계라도 결국 톱니바퀴 하나가 맞물려 돌아가는 데서 시작하듯 삶의 모든 버거운 문제 역시 손에 잡히는 단단한 실천 하나에서 풀리기 시작한다. 이제 200년 전 낯선 도면 앞에서 묵묵히 도르래의 끈을 당기던 그 현자의 거칠고도 단정한 손길을 따라가 볼 차례다. 거대한 무인기기라는 철벽 앞에서 작아지곤 했던 우리 각자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혼란스러운 화면과 버튼들 사이에 조용히 숨겨져 있는 작은 질서들을 하나씩 더듬어 찾아보기로 한다. 남들의 빠른 속도에 떠밀려 조금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뒤에서 들려오는 마른 기침 소리에 지레 겁을 먹고 걸음을 재촉할 이유도 없다. 정약용이 거중기에 육중한 나무 기둥을 세우기 위해 작고 정교한 쐐기를 하나씩 차분하게 조립해 나갔듯 우리 역시 눈앞에 놓인 낯선 절차를 한 조각씩 떼어내어 천천히 끼워 맞추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밝게 빛나는 낯선 기기의 화면 앞에서 문득 손이 굳어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현상. 그것은 결코 나이가 들어서 둔해졌다거나 마음이 나약해서 벌어지는 촌극이 아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려 할 때 우리의 뇌가 겪게 되는 신경과 소송의 한계와 작업 기억의 과부하라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물학적 방어 기제일 뿐이다. 뇌라는 작은 그릇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선택지와 단계를 우겨 넣으려 하면 자리가 모자라 물이 넘치듯 사고의 회로가 일순간 멈칫하며 얼어붙고 만다. 하지만 그 복잡한 덩어리를 잘게 쪼개어 한 번에 하나의 동작만을 수행하고 반복하면 낯설었던 신경회로는 마치 수없이 밟아 다져진 산길처럼 안정적으로 길을 내며 부드럽게 강화된다. 인천의 한적하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사는 69의 박 기사, 평생을 비좁은 택시 운전석에 앉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거친 도로를 누볐던 그는 은퇴 후 조용해진 일상 속에서 홀로 동네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부쩍 많아졌다. 어느 날 관절염 약을 타러 간 병원에서 마주한 낯선 무인 접수기. 중상을 선택하라는 알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라는 본인 확인창이 연달아 번쩍이자 그의 굵고 투박한 손가락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맴돈다. 행여나 뒤에 선 사람의 초조한 발끝이 제 등 뒤로 바짝 다가오는 듯한 압박감에 그는 결국 마시던 숨을 멈추고 쫓기듯 화면을 초기화한 채 통로 쪽으로 서글프게 비켜서고 만다. 그러나 그날 저녁 박 기사는 자책하며 고개를 숙이는 대신 한 가지 결심을 세운다. 수백 권의 책보다 당장 오늘 내 손에 쥘 수 있는 단 하나에 쓰일 방법을 찾고자 했던 정약용의 단단한 태도를 떠올린 것이다. 그는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으며 전체 과정을 끝내겠다는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첫 화면에서 진료과라는 글자 하나를 찾아 누르는 것만을 오늘의 유일한 목표로 정한다. 화면 앞에서 오직 그 한 단계만을 조준하여 손가락을 조심스레 내리누른 순간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화면이 다음 칸으로 무사히 넘어간다. 그 작은 성취를 두 눈으로 또렷이 확인한 뒤에야 그는 참았던 묵직한 숨을 길게 토해낸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두자. 언제나 짓눌려 있던 그의 굽은 어깨에서 날선 긴장감이 봄눈 녹듯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대전의 활기찬 주택가 근처 시장 어귀에 사는 66의 이 여사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식들을 다 키워보내고 무뚝뚝한 남편과 둘이서 단출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그저 멀리 사는 손주의 사진을 들여다보거나 가끔 안부 전화를 거는 정도의 낡고 소박한 도구일 뿐이다. 그런 그녀에게 동네 대형마트에 새로 들어선 셀프 계산대는 매번 숨이 막히는 시험대와 같다. 붉은 레이저 불빛 아래로 두부 한 모를 이리저리 들이밀어도 야속한 기계는 묵묵부답이다. 요란한 오류음과 함께 뒤통수로 쏟아지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에 뺨이 화끈하게 달아오른 그녀는 허둥지둥 손목을 흔들어대다 결국 장바구니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졌다. 하지만 다음번 장보기에서 이 여사는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의 호흡을 늦추기로 한다. 완벽하고 정교한 조작법을 다 알 필요는 없으며 그저 지금 내 손에 들린 물건 하나가 기계에 읽히는 본래의 쓰임새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장영씨의 우직한 기술 철학을 마음에 새긴 것이다. 그녀는 남들이 얼마나 빨리 바코드를 찍어대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제 손에 쥐어진 우유패 하나의 바코드가 붉은 빛에 닿는 그 투박하고 정직한 감각에만 온 신경을 집중한다. 짧은 소리와 함께 화면에 찍힌 가격표를 찬찬히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다음 물건을 집어든다. 비록 남들의 손놀림에 비하면 턱없이 느리고 굼뜬 속도였지만 자신만의 일정한 박자와 리듬이 생겨나자 미세하게 떨리던 그녀의 손끝이 이내 고요해진다. 이제 그녀는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낡은 자신을 매몰차게 다그치던 모진 버릇을 조용히 내려놓는다. 서울의 작은 도서관 근처를 자주 산책하는 이른의 김선호 씨. 평생을 공무원으로 헌신하며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과 철저한 예의를 지켜온 그는 역설적이게도 남에게 작은 폐를 끼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며 도움을 청하는 일을 죽기보다 어려워하는 고지식한 성격의 소유자다. 서울의 은퇴 공무원 김선호 씨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예의와 규율을 철저히 지켜온 분이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살아온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을 몹시 어려워한다. 작은 허점조차 자신의 품위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꽁꽁 묶어두는 성격이다. 어느 날 도서관 모인 대출기 앞에 선 그는 빌리고 싶은 책을 인식시킨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다. 그러나 낯선 배열의 화면 앞에서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고 결국 번호 하나를 잘못 눌렀는지 화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다. 뒤편에서 기다리던 젊은이들의 시선이 등 뒤에 박히는 듯한 착각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괜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것 같은 자책감에 손이 멈추고 만다. 그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숙이고 기기 앞에서 물러설 채비를 했다. 범위를 좁혀 요청을 건네자 김선호는 더 이상 자신이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고 느낀다. 오히려 그는 복잡한 상황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예법에 맞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되찾는다. 기기 앞을 떠나며 등줄기에 식은땀을 닦아내는 그의 뒷모습에는 체면을 잃은 자의 비굴함 대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세상을 다루는 법을 터득한 이의 고요한 기품이 흐른다. 광주의 정류장 옆 작은 카페, 65의 최 여사가 그곳에 서 있다. 그녀는 멀리 사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활짝 웃고 싶은 마음에 새 것을 배우려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겁다. 하지만 정작 카페의 거대한 무인 화면 앞에 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돋보기를 너머로 보이는 작은 글씨들은 마치 썰물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며 그녀의 눈을 어지럽히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겁이 솟구친다. 화면을 넘기다 갈 길을 잃고 결국 주문을 포기하려던 찰나 그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며 품었던 마음을 떠올린다.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히 쓰게 하려 했던 그 숭고한 창제 정신은 시대를 건너오는 날 디지털의 숲을 헤매는 그녀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된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자 복잡하게 얽혔던 화면의 메뉴들이 비로소 하나의 그림처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최 여사는 오늘 단 한 조각의 성취만 챙기기로 결심한다. 모든 것을 스스로 끝내려 애쓰는 대신 먹고 싶은 메뉴 한 개를 골라 담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리고 결제라는 높은 문턱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직원에게 그 부분만 정중히 역할을 나눈다. 무리하게 기계와 싸우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주문을 마치고 시원한 음료를 손에 쥐자 다음번에는 결제 단계까지 직접 해보겠다는 작은 용기가 마음 한구석에 싹트기 시작한다. 익숙해질 틈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선택이 곧 배움의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자 최 여사의 표정은 더없이 환해진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여유가 비로소 그녀를 진정한 디지털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한다. 부산의 어느 동네 은행 앞 68배정 선생이 서성인다. 그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식의 가치를 전해온 교육자였으나 갈수록 숨가쁘게 변하는 요즘 세상의 속도 앞에서는 가끔 길 잃은 아이가 된 기분을 느낀다. 번쩍이는 유리문 뒤로 보이는 무인 기기들은 그에게 더 이상 친절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구시대의 유물로 몰아세우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은행, 무인 번호표 기기 앞에 선 그는 쏟아지는 업무 종류를 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이어령의 문장을 가슴에 새긴다. 새로운 시대에는 속도의 경쟁자가 되기보다 그 변화를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정 선생은 뒤처지고 있다는 자괴감을 걷어내고 기계가 지시하는 속도가 아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화면의 문구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간다. 그는 오늘 번호표 하나를 무사히 뽑아내는 것만을 자신만의 위대한 해석으로 삼기로 한다. 복잡한 금융 업무를 완벽히 이해하려 들지 않고 종이 한 장을 손에 쥐는 그 단순한 행위에 집중한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그는 달력의 오늘 날짜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린다. 그것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낯선 시대를 향해 내디딘 용기 있는 해석의 첫 줄이 된다. 결과라는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에 숭고한 가치를 부여하자 정 선생의 내면에는 넉넉한 마음의 자리가 마련된다. 빠름을 숭상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한 발짝 물러나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자신의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고결하다. 이제 그는 기계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마주할 새로운 해석의 과제가 무엇인지 기대하며 내일을 준비한다. 박 기사는 정약용이 남긴 치밀한 절차의 지혜를 통해 손끝에 맺혔던 마비 같은 긴장을 풀어낸다. 그는 이제 무인 기기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막막해 하기보다 그것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조립해야 할 부품들의 모음으로 바라본다. 한 단계씩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의 차분한 태도는 디지털이라는 차가운 파도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든든한 구명조기가 된다. 이 여사는 장영실이 추구했던 실용의 정신을 빌려와 가슴 속에 소용돌이치던 조급함을 잠재운다. 화려한 기술의 이면보다 그것이 당장 내 삶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집중하자 작동 중심의 학습이 비로소 그녀의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기계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리듬으로 기계를 다루는 법을 익히며 그녀는 일상의 소소한 기술적 승리를 만끽한다. 김선호는 위기의 순간마다 빛을 발했던 이순신의 엄격한 절차를 자신의 본보기로 삼는다. 그는 두려움이 엄습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무너지기 쉬운 노년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결속한다.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교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모습은 품격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최 여사는 세종의 설계 철학을 헤아리며 배움의 문턱을 스스로 낮추는 지혜를 발휘한다. 그녀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서두르기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조각을 먼저 챙김으로써 배움이 고통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되게 만든다. 백성을 사랑했던 성군의 마음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온 그녀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낯선 글자들을 두려움 없이 하나씩 읽어나간다. 정 선생은 이어령의 통찰을 등불 삼아 시대가 주는 불안을 자신만의 해석의 용기로 치유한다. 그는 속도의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도 충분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준다. 그에게 디지털은 더 이상 소외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해석의 장이자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 역시 한 단계의 실행 뒤에 곧바로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어떤 당황스러운 순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웅변한다. 복잡한 것은 한꺼번에 처리하려 할 때만 위협이 될 뿐, 잘게 쪼개어 다루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다. 우리를 멈춰 세우던 저 빛나는 화면들은 사실 우리가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야 할 성장의 디딤돌에 불과하다. 이처럼 작은 성공의 경험은 그저 기분 좋은 기억으로만 남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뇌의 지도를 실제로 다시 그리는 정교한 작업이다. 두려움에 휩싸여 경고등을 켜던 뇌의 한 부분이 조용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 차분하게 순서를 헤아리는 이성의 회로가 자라난다. 작은 확인이 한 번 쌓일 때마다 뇌는 다음번 비슷한 도전을
더 이상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미세한 변화는 뻣뻣하게 굳었던 어깨와 망설이던 손끝으로 전해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경질이 부드럽게 풀려나간다. 인생의 수많은 처음을 용감하게 건너왔지만 이 디지털 시대는 매일같이 새로운 처음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놓는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법이고 그 낯섦 앞에서 당황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처음이라는 막막함을 정약용이 성벽의 돌을 나누듯 잘게 쪼개어 다루는 지혜야말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렇게 한 동작씩 더듬더듬 익혀가는 그 서툴고 투박한 손길들이 있다. 병원 접수기 앞에서, 마트 계산대 위에서, 도서관과 카페의 차가운 화면 위에서 망설이던 그 모든 손길들이 하나로 모여 거친 세월의 강을 건너는 단단한 징검다리가 되어준다. 그 다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자 내 뒤를 따라올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길이 되기도 한다. 이제부터 디지털 기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해내야 하는 숙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아침마다 정갈하게 차를 우리거나 저녁에 정원을 돌보는 일처럼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는 나만의 우아한 생활 기술이 된다. 속도를 겨루는 경기가 아니라 마음을 고르게 다스리는 깊이 있는 수련의 과정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첫 번째 기술은 매일 아침 잠시 시간을 내어 스마트폰의 한 가지 기능만 다뤄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직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동작 하나에만 5분간 집중해본다. 다른 기능에 대한 호기심이나 욕심은 잠시 가지런히 접어둔다. 이것은 복잡한 머릿속을 의도적으로 비워내고 하나의 감각에만 오롯이 머무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이 된다. 한 동작에만 온전히 머무는 이 짧은 순간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과부하에 걸리던 뇌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물한다. 그 덕분에 성공의 확인은 놀랍도록 밝아지고 새로운 것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은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져간다. 두 번째 기술은 키오스크의 핵심 절차를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여 나만의 지도를 갖는 것이다. 하얀 종이 위에 메뉴 선택, 결제하기, 영수증 받기, 이 세 단계만 큼직하게 적어 지갑 속에 넣어둔다. 이것은 기억력의 부족을 탓하는 초라한 쪽지가 아니라 낯선 길을 떠나는 여행자가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챙기는 든든한 안내서다. 실전의 현장에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 이 종이를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억지로 기억을 쥐어짜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적힌 순서만 차분히 따라가면 된다는 안도감은 거친 파도 같던 불안을 잠재우고 이내 손끝의 미세한 떨림마저 멈추게 한다. 세 번째 기술은 도움을 청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무작정 못하겠다며 전부를 맡기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단호하게 해낸다. 첫 화면에서 첫 번째 단계를 스스로 완료한 뒤 만약 다음 단계에서 막힌다면 직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한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 다음 버튼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처럼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좁혀서 요청하는 것은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세련된 의사표현이다. 요청은 한결 가벼워지고 도움을 받은 후에도 배움의 결과물은 온전히 나의 것으로 남아 자존감의 깊은 자리를 남긴다. 네 번째 기술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기록하는 습관이다. 주문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도전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집에 돌아와 그날의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달력의 날짜 위에 작게 동그라미를 그린다. 이것은 성패를 가르는 성적표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회피의 고리를 끊어낸 나 자신에게 수여하는 용기의 훈장이다. 결과를 따지기 전에 시도했다는 사실을 먼저 새기는 이 작은 의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실패의 기억에 잠식당하지 않는다. 그 시도의 기록들이 쌓여갈수록 마음은 다음 날
다시 그 기기 앞으로 나설 수 있는 단단하고 조용한 힘을 스스로 길러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술은 그날의 막힘을 그날 안에 부드럽게 매듭짓는 것이다. 집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에 오늘 밖에서 유독 어려웠던 그 단계 딱 하나만 다시 떠올리거나 연습해보고는 미련 없이 덮는다. 이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스스로를 향한 채찍질을 거두는 너그러운 자기 돌봄이다. 오늘의 사소한 막힘이 밤사이 자라나 내일의 거대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작은 반복으로 차분하게 하루를 닫는 것이다. 그렇게 맺고 푸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내일의 아침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를 끝마친다. 이 적지만 단호한 실천들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어느새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수치심의 그늘은 옅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서툴렀던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대견함과 내일의 문을 열어볼 수 있는 조용한 자신감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무인기기의 낯선 화면 앞에서 잠시 손을 멈추게 되는 그 순간은 결코 당신의 부족함이나 뒤처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인간이 품격을 지키기 위해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단정한 삶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멈춤은 오히려 당신이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 정의학용 선생이 방대한 지식의 홍수 속에서도 당장 손에 잡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먼저 세워 마음의 평온을 찾았듯이 우리 역시 한 번에 한 단계만을 다루기로 마음먹으면 그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창한 정복이 아니라 눈앞에 놓인 작은 조각 하나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확인과 시도를 반복할수록 당신의 내면에 깃든 자신감은 봄날의 개울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며 맑게 깊어지듯 조용히 자라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느리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숙련의 기쁨은 당신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람들 뒤에 줄을 서서 화면을 마주하고 조금은 느린 속도일지라도 천천히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의 그 손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한 칸씩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수십 년 세월을 견뎌온 인생의 깊은 품격과 지혜가 고스란히 배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조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한들 당신이 지켜온 삶의 속도와 가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만의 호흡을 믿고 스스로를 너그럽게 아끼며 오늘 마주한 작은 어려움조차 배움의 즐거운 여정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보살피며 나아가다 보면 내일은 오늘보다 한 칸 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벽처럼 느껴졌던 기계의 화면이 오늘은 반가운 이웃처럼 느껴지는 그 경이로운 변화를 당신은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묵묵히 지켜가는 그 모든 작은 시도와 용기들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내딛는 그 투박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고결한 인생 지도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삶의 여정의 깊은 평안과 우아한 풍격이 늘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낯선 문명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혀가는 당신의 모든 날들이 언제나 평안하고 눈부시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